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 이뇨도종 바이러스, HPV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입니다. 네, 의료 정보도 있고 개인 경험담, 뉴스까지 꽤 다채로운데요. 네, 그렇죠. HPV에 대해 흔히 갖는 궁금증들 있잖아요. 그런 걸 좀 풀고 또 이게 왜 중요한지,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. 특히 검사나 백신, 이쪽에 대한 최신 정보들 좀 집중적으로 보죠. 네, HPV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, 근데 또 막상 정확히 알기는 좀 어려운 주제 같아요.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핵심만 딱딱 짚어서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바로 본론으로 가볼까요? 제가 자료 보고 첫 번째로 놀란 게 이게 성경암 있는 성인 10명 중 8명, 평생 한 번은 감염될 정도로 엄청 흔하다는 거였어요. 네, 맞아요. 정말 상상 이상으로 흔하죠. 바이러스 종류만 해도 200가지가 넘고요. 그중에서 한 40여 가지 정도가 생식기 감염이랑 관련이 있습니다. 40여 가지요? 네. 이걸 크게 나누면 생식기 사막이 일으키는 저위험군이 있고 이건 주로 6번, 11번 유형이에요. 그리고 또 암으로 갈 수 있는 고위험군이 있는데 특히 16번, 18번 유형 이게 자궁경부암 원인의 한 70% 정도를 차지하죠. 70%나요? 감염은 보통 성접촉으로 된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다른 경로도 있나요? 네. 주된 경로는 성접촉이 맞는데요. 근데 감염된 피부랑 직접 닿거나 아주 드물지만 출산할 때 엄마한테서 아기한테로 심지어는 손을 통해서도 옮을 수 있다. 이런 가능성도 제기되고는 있어요. 그렇군요.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요. 감염된 사람의 90%는 사실 특별한 증상 없이 한 2년 안에 우리 몸 면역 체계가 알아서 이 바이러스를 없앤다는 거예요. 90%나요? 와, 거의 대부분이 저절로 사라지는 거네요, 그럼. 사실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? 왜 이렇게 중요하게 얘기하죠? 바로 그게 핵심인데요. 대부분 자연적으로 낫지만 문제는 그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일부, 특히 고위험군 바이러스가 계속 몸 안에 있을 때예요. 그 일부가 문제군요. 네. 이게 수년, 길게는 수십 년에 걸쳐서 암으로 발전할 수가 있거든요. 자궁경부암은 거의 모든 사례가 이 지속적인 HPV 감염 때문이라고 보고 있고요. 그 외에도 항문암, 구인두암이라고 목구멍 주변암이요. 또 질암, 외웅부암, 그리고 남성분들은 음경암까지 다양하게 일으킬 수 있습니다. 와, 자궁경부암만 생각했는데 종류가 많네요. 그리고 남성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, 이거 좀 충격인데요. 자료 보니까 남성 구인두암 발생률이 여성보다 4배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던데요. 정말인가요? 네, 그렇습니다. 남성분들도 생식기 사마귀는 물론이고 항문암, 음경암, 그리고 말씀하신 그 구인두암 위험에 노출돼요. 그래서 남성이 백신을 맞는 게 본인 건강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파트너의 자궁경부암 예방에도 간접적으로는 기여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. 그렇군요. 그럼 이런 위험들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일단 검사를 통해서 미리 아는 게 중요하겠네요. 그렇죠. 특히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는 정기검진만 잘 받으면 암이 되기 전 단계, 그러니까 전암 단계나 아주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. 어떤 검사를 받으면 되나요? 보통 자궁경부 세쿵 검사, 이걸 팝 테스트라고 하는데요. 이걸로 세포 모양 변화를 보고요. 또 HPV DNA 검사라고 해서 고위험 바이러스가 있는지 직접 확인하는 검사가 있어요. 이 두 가지를 같이 받으면 훨씬 정확하게 알 수 있죠. 두 가지를 같이요? 네. 그래서 보통 만 30세 이상 여성분들께는 이 병행 검사를 권장하는 편입니다. 검사로 미리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예 감염 자체를 막는 방법, 역시 백신에 대한 관심이 뜨겁잖아요. 가다실 9,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죠. 네, 가다실구는 현재 많이 쓰이는 HPV 백신 중 하나인데요. 암을 일으키는 주요 고위험군 HPV, 특히 아까 말씀드린 16번, 18번 포함해서 7종이랑 생식기 사마귀 유발하는 저위험군 2종, 이렇게 총 9가지 유형을 막아줍니다. 이걸 맞으면 자궁경부암 예방률을 거의 90% 가까이 끌어올릴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. 90%? 효과가 크네요. 누가 맞으면 좋을까요? 그리고 후기 보니까 꽤 아프다는 얘기가 많던데요. 네, 일단 대상은 만 9세부터 45세 여성, 그리고 만 9세부터 26세 남성입니다.
물론 성경험 전에 맞는 게 가장 효과가 좋다고는 하는데요. 뭐 그 이후에 맞아도 아직 감염되지 않은 다른 유형에 대한 예방 효과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접종은 총 3번, 그러니까 0개월, 2개월, 6개월 간격으로 근육 주사로 맞는데요. 이게 주사액 농도가 좀 진해서 그런지 맞을 때 통증이 상당하다는 후기가 정말 많습니다. 아이고, 듣기만 해도 좀 아플 것 같죠? 네, 좀 겁나는데요. 접종하고 나서 며칠 동안은 주사 맞은 데가 좀 붓거나 아프고 뭐 두통이나 피로감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은 금방 괜찮아지니까 너무 걱정은 마시고요. 접종 후 며칠은 좀 무리한 활동이나 음주는 피하는 게 좋고요. 최근에 가격이 더 오르셨다는 소식도 있었고요. 현재는 만 12세 여성 청소년만 국가에서 무료로 접종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오늘 HBP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점들 많이 짚어본 것 같습니다. 정리해보면 HBPA는 매우 흔하고 남녀 모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정기검사 그리고 백신 접종 이런 효과적인 예방수단이 있다는 거네요. 네, 정확합니다.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지만 예방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. 아까 이야기 나눴듯이 대부분의 HBPA 감염은 우리 몸이 스스로 해결하는데 왜 어떤 사람에게서는 이 바이러스가 끈질기게 남아서 결국 문제를 일으키는 걸까요? 혹시 개인의 면역 상태나 뭐 생활 습관 같은 요인들이 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, 그리고 이 차이를 우리가 더 잘 이해하게 된다면 그게 미래의 질병 예방에 어떤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